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갖고 연습하고 본격적인 시장은 500 내지는 1000으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다 넣고 싶지는 않는데 지금 일단 3월 달까지도 좀 더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번에 우리 저 갖고 있었던 거 그냥 일단 존버 하려고요. 지난번에 갖고 있었던 게 뭐였죠? 제너럴 일렉트릭. 지난번에 플러스였는데 이거 마이너스 됐어요 지금. 2.7% 제너럴 일렉트릭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도 유명하지만 신재생 쪽 있지. 신재생하면 풍력 터빈.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건데 그러니까 지금 풍력 차트 한번 보여줘요. 차트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거 비중이 많은데? 지금 제 운영 자금에서는 거의 100%죠. 86%지. 비중 많이 실었는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차트 뭔가 특출난 게 없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네 정도? 왜냐면 작년 9월 달이 오고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 좀 밀려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홀딩이다. 네, 존버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가 진짜 상황이 안 좋았던 게 이제 집 팔고 뭐하고 해가지고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 만약에 개선됐을 때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제너럴 일렉트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 비중에서는 더 살 수 있는 게 뭐 10몇만 원어치 있는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현금으로 남겨두는 거야? 그렇죠. 일단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갖고 있고 만약에 제가 돈을 더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돈을 더 넣어서 거기에 대한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비중을 거기다 너무 실어갖고 딴 거 살 게 없으면 어떡해? 없어 그냥 그렇게 냈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왜 그러냐면 아니 돈이 1억이 있으면 8천만 원 거기다 박아놓고 있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 다른 거지. 그거는 다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은 물론 그 얘기가 맞는 거이지만 이게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일단 지금 갖고 있는 거는 24,590원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지금 제가 입금을 해서 총 토탈 수익이 83,000원이야. 수익 실현한 게. 아직은 6만원 수익이야.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야? 아직은 6만원 수익이야. 근데 몰빵을 했지만 저는 일단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갔어요. 근데 수익 실현은 언제쯤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장이 중요하다니까. 저 아까 얘기드렸잖아. 지금 시장이 약간 뒤죽박죽이라니까요. 뭔가 이유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게 좋았었는데 금리가 막상 떨어지니까 이제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조금 눌려야 될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보면 그러면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갈 것들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 오늘도 일단 반등은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요. 미국 나스닥.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오늘 얘기 좀 합시다. 제너럴 일렉트릭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에디슨 모르시는 분 없죠? 그 에디슨이 이 회사를 이제 설립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우리는 뭐 전구 이제 그건 이제 전기 제품, 그러니까 전기 제품을 이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일렉트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기 제품, 그러니까 전기로 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지금 보니까 사업 종류가 우리가 이제 파워, 전력 파워라는 게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오일 앤 가스, 그 다음에 송배전, 그 다음에 항공기 엔진 있죠? 항공기 엔진, 뭐 자동차 엔진,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우리 의료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철도, 그 다음 뭐 조명,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급 품목을 보니까 터빈, 그러니까 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기, 뭐 돌아가는 이제 그런 증기 터빈, 뭐 풍력 터빈, 송배전 기기, 항공기 엔진,
영상 진단 의료 장비, 산업금융 영상 진단 장비, 뭐 기관차, 석유 가스 관련 장비, 뭐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주력으로 남아 있는 건 헬스케어랑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이게 지금 주력이고, 그 부분도 있네. 항공기 엔진, 네, 엔진 사업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그 항공기 엔진 만드는 데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옛날 삼성테크인. 근데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항공기 엔진 업체죠.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주력이 이제 캐피탈이 있었는데, 뭐 항공기 리스, 임대 사업을 했었는데 그거 접었어요 이번에. 매각해서 접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도 이걸 제대로 본 게 얼마 안 됐는데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너무 이것저것 막 손에 많이 벌려놨어요 사실. 지금 보니까 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 그때 자산 규모가 6천억 달러였대요. 근데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 어떻게 됐어요? 크게 출렁였었잖아. 그러니까 손실도 엄청나게 본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빚이 750억 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조? 말이 80조이고 갚으려면 돈골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채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래서 임대사업도 매각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매수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기술력인 것 같아요. 기술력.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신재생 에너지. 요 두 가지가 좀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다. 네.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왜 말이 안 돼요? 그게 이유라고 하는데 아까 코로나 이거는 왜 얘기했어? 코로나? 코로나가 종식되면 더 갈 종목이 이거라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코로나 종식의 최대 수혜주가 항공기 리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공기 엔진이랑 항공기 엔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공항 가는 분 별로 없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면은 송매전,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항공기 엔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근데 사실 이번에 조금 떼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신재생은 플러스 알파가 됐지. 이 리스 사업을 떼냈지만 엔진 사업을 뭐 떼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보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 아니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잉 있죠? 보잉 아시죠? 보잉. 봐봐요. 차트. 지금 보잉 차트를 보시면 보잉도 엄청 올랐어요. 보잉이 전투기, 그 다음에 항공기 제작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그거가 10월 말일날 141달러가 278달러까지 2배 올랐어.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올라가면은 수요도 같이 증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제너럴 일렉트릭이 훨씬 깔끔해. 6달러가 14.4달러까지 올라갔어. 이런 식으로. 위에가 더 열려 있냐고요. 위에가 열려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왜 그러냐면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저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있는 거, 특히 해상 풍력 관련돼 있는 건 무조건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얘가 해상 풍력도 있어요? 해상 풍력 터빈 만드는 데가 제너럴 일렉트릭이에요. 근데 이번에 도시바랑 같이 일단은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해상 풍력의 1등이 유럽이고 그 다음에 2등이 중국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래요. 유럽이 신재생이 강자잖아. 그래서 뭐 지멘스, 그 다음에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나네. 베스타스. 근데 이거는 이제 검색하면 나옵니다. 유럽 해상 풍력 1등 치면은 나와요. 그럼 두 가지예요. 지멘스, 베스타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해상 풍력에서 되게 점유율이 뒤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얘네 둘이 어떻게 합쳐서 걔네들한테 도전장을 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에요. 근데 해상 풍력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지구 온난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돈 엄청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이든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그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 지금 뭐 사실 차트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11달러 지지 여부. 11달러 지지 여부. 그 부분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지가 됐어. 네. 가요. 지지가 됐으면 더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 그 해상폭력 지금 관련주 중에 상강 M&T라고 있거든. 걔는 엄청 올랐었거든. 그래도. 근데 해상폭력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나 할 수 없고 신재생은 풍력이 일단은 최고잖아요. 태양광이랑. 근데 오히려 그 바닷가 깊은 곳에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오히려 지금 기술력 있고 하면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전기가 훨씬 많아서. 지지를 못했어. 예? 지지를 못하고 막 흘러. 그러면 더 살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있어요. 차라리 더 아래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볼까? 기간을 얼마나 놓고 보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물론 큰 그림이에요. 사실 1년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당장에는 만약에 안 빠지고 반등 나온다 그러면은 13달러 정도에는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자르고 나서 다시 보려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걸 원하는 거야. 그게 맞는 것 같고 지수 위치도, 그러니까 왜냐면 지수 위치가 지금 좀 애매하거든 사실. 맞아요. 계속 신고가에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좀 더 보고 이야기하신 대로 거기까지 많이 밀렸어. 그럼 주지하는 거 보고 뭐 더 많이 들어가든가. 그러는 전략이 지금은 좀 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밀린다면. 더 가네 안 가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치. 근데 이제 만약에 바로 밀린다면은 제가 볼 땐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바로 밀리면.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가나 그 근처 13에서 13.5달러 정도에는 일단 접고 다시 보자. 일단은 지금 대응할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적극적으로 할 때 자리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이긴 한데 2.7%밖에 안 돼요. 한 방이면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 그러니까 매매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막 이거 어떡하지? 팔고 나서 올라가면 어떡하지? 더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해버리니까 끌려다니면은 안 된다 이거지. 그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런 그림. 그렇게 딱 보고 일단은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장점이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국력이 세면 기업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요. 우리나라랑 좀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잘못해서 과징금을 때렸어.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거 생각하잖아.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 혹시 피해 입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힘껏 때리고 싶은 대로 못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가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 역사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 방향성만 제대로 좀 잡혀 있고 하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좀 잘 잡힌 것 같아요. 기업은. 일단 뭐 제너럴 일렉트릭 그러니까 주인은 요 정도 설명을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뭐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빠삭한 게 아니라서 뭐 저도 지금 이걸 찍고 공부를 하고 또 부족한 걸 더 공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혹시 답글 달아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답글 달아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제 매매 핵심은 뭐냐면 리스크 관리인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손실인데 물론 손절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반등을 좀 노려보자라는 취지고, 그걸 했을 때 일단은 팔고 흐름을 다시 보자. 왜냐면 그러니까 자리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시장 자리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자리가 나쁘다기보다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자리는 좋은데 결국에는 매수세가 들어와야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확인 과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구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관리 쪽에 좀 중점을 두고 그게 이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제 예상으론 한 4월 초중순 그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우량주들 있죠. 큰 종목들이 크게 가긴 힘들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계속 관찰해보는. 왜냐면 바닥이 좀 만들어져야 또 튀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닥이라는 거는 그냥 살짝 밀렸다고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죠? 외바닥보다는 쌍바닥, 쌍바닥보다는 삼바닥, 삼바닥보다는 박스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좀 중점을 둬서 그런 거를 앞으로 좀 당분간은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 관리랑 그 다음에 계속 어떤 특정 구간을 지지해 주는가, 그게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수고하셨습니다.